화장실 잘 가실 수 있나요? 아니면 화장실 가신 다음에 오래 계셔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 잔뇨감이 있거나 아니면은 설사를 하시거나 정말 이 화장실에 관련된 문제는 저도 여러 가지 조금 스텝을 거쳐왔던 것 같아요. 건강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엌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전에 저처럼 이 변비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저렴하지만 이 효과가 정말 좋은 방법 제가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어떤 거를 먹어서 장을 좋게 해줄 수 있나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하시지 말아야 될 거, 드시지 말아야 될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아무리 장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장 건강에 나쁜 음식, 이 장의 유해균을 늘릴 수 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다 보면 장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 설탕입니다. 이 설탕 그리고 나쁜 지방은요, 이 유해균에 정말 좋은 먹이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잔뜩 드셔주시면 내 장에서 유해균을 커라 이렇게 막 이렇게 복닫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술. 안 좋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이 술이 우리 장내에 환경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유익균의 수가 줄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왔던 소화 과정 이런 것들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끔씩 그냥 기분 전환으로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뭐 와인 한 잔 이 정도 마시는 건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매일 저녁에 맥주를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폭주라든지 잦은 외식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는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약을 조금 막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 몸이 정말 아프고 내 몸에 염증이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항생제 같은 거를 드시는 건 뭐 할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약국에서 내가 쉽게 살 수 있는 약들 있죠. 특히 어르신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몸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약을 드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장에 유익균을 죽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장 환경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 건강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약을 드실 때는 정말 내가 꼭 필요한 약만 그렇게 주의 깊게 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공식품 또 우리 장 건강을 많이 해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가공식품은 기본적으로 일단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라 하면 결국에는 설탕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인공 색소, 그리고 인공 첨가제, 뭐 조미료, 그리고 이런 다양한 조금 방부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장에 들어가면 유익균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익균은 없어지고 유익균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공식품 줄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장 건강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론이 굉장히 길었고요. 이 건강한 변을 만들기 위해서, 이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제 부엌으로 가서요. 제가 거의 매일매일 섭취하고 있고 또 주의 깊게 먹고 있고 챙겨 먹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네, 장 건강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게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통 하루에 2리터에서 2리터 조금 넘게 이렇게 생수를 마셔줍니다. 근데 물을 마실 때는 뭐 차를 가끔 마시기도 하고요. 근데 차는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마시지 않고 그리고 또 너무 지루할 때는 이제 여기에다가 식초 한 스푼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레몬 반 개 정도 즙을 내서 마셔줘요. 네, 그럼 지금 우리 여기다가 사과식초 한번 넣어서 마셔볼까요? 그런데 사과식초를 마셔주는 이유는요, 특히 우리가 설탕 많이 들거나 정제된 탄수화물, 뭐 케이크 같은 거, 빵 같은 거 이런 거 먹어줄 때 이 사과식초를 먼저 30분 전에 먹어주거나 아니면 먹을 때 아니면 식후 30분 전에 이 사과식초가 들은 물을 드셔주시면요, 이
우리가 먹었을 때 이게 지방으로 변하는 그 프로세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 뭐 이렇게 평상시에 자주는 안 마시지만 이렇게 단 거, 뭐 아이스크림 먹고 이제 여름이잖아요. 이런 거 먹을 때 30분 전에 좀 마셔줍니다. 아니면 좀 과식 같은 거 했을 때요. 그래서 한 큰술 정도 저는 마셔줘요.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저어주고, 그리고 요 사과수를 드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여러분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산도가요. 그래서 꼭 빨대로 이렇게 마셔주세요. 처음에는 약간 너무 시큼하고 이상한데 마시다 보면 이제 뭔가 이렇게 이 시큼함에서 오는 청량감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우리의 장 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게 이 변비에 걸리지 않고 이 장 운동이 잘 되고 장에게 좋은 그리고 편안한 자극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해 주시는 건데요. 식이섬유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야채와 채소가 있고요. 그리고 견과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콩류 있죠. 뭐 완두콩이라든지 강낭콩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씨앗류에도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해조류에도 우리 김이라든지 미역, 여기에도 좋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요. 식이섬유를 먹으라고 했다고 내가 항상 먹는 그 똑같은 종류의 식이섬유만 드시면 우리의 유익균의 수나 양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과일 다 안 먹고 사과만 먹는다. 아니면 야채 중에 나는 당근이랑 오이를 좋아해. 그래서 그것만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유익균을 많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의 유익균의 수를 늘리고 많게 해주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총 30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자연식품을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잡곡밥을 먹는다고 해서 현미 잡곡밥만 먹을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현미 잡곡밥, 어떤 때는 귀리, 어떨 때는 퀴노아를 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완두콩을 넣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강낭콩을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수를 늘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야채를 먹는다고 해도 맨날 김치만 먹을 게 아니라 어떤 날은 김치, 어떤 날은 오이김치, 어떤 날은 콩나물, 어떤 날은 시금치 등등 정말 다양하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호두, 그러니까 오메가3가 많아? 그래서 그것만 드시는 게 아니라 호두도 드시고 아몬드 드시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피칸도 드시고 그리고 피스타치오도 드시고 해서 최대한 다양한 음식을 드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과일을 좀 볼게요. 이게 저희 집에 있는 과일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도 저 있고요. 또 노란색 골드 키위도 있고, 또 초록색 키위도 있습니다. 또 사과도 있고요. 바나나, 레몬, 너무 상큼하고 맛있죠. 아보카도, 자두 있습니다. 이번에는 냉장고를 열어서 어떤 야채가 있나 좀 볼게요. 장을 내일 보러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많지는 않지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코리안더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배추 보이고요. 파프리카, 애호박, 루꼴라 있고, 코라비, 비트 있고요. 이거는 뭔가요, 여러분? 루메니아 샐러드인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당근 있습니다. 여기 브로콜리 있고요. 양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또 조금 신기한 게 있네요, 여러분. 이거는 아크초크라고 하는 거 맞나요? 한국말로? 그래서 이런 것도 구비해서 그렇게 먹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거 어저께 만들어 놓은 쿠스쿠스 샐러드를 먹을 거예요. 먹다가 남은 샐러드인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뭐 오이며 그 다음에 이거는 토마토 그리고 파프리카 들어있고요. 또 이거는 페타 치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페퍼민트도 들어있고 파슬리도 들어있어요. 이렇게만 먹으면 조금 뭔가 아쉬우니까 여기에다가 아까 냉장고에서 봤던 루꼴라를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녹색 채소를 넣음으로 해서 조금 더 영양가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이 맛도
약간 씁쓸함이 합쳐지면서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식이섬유를 드시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적절하게 섞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약간 잣까지 넣어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그렇게 점심 요거 영상 찍고 먹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프로바이오틱스 식품들을 챙겨 드시는 겁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좋다 하면서 요즘 여러분 이렇게 많이 팔잖아요. 그런 거 드실 게 아니라 정말 세계인이 칭찬하는 김치 드세요. 왜 김치 안 드십니까? 저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여러분. 대신 여기 독일에서 유명한 사워크라우트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워크라우트도 좋고 김치도 좋고 그리고 요거트도 좋고 이렇게 발효식품 있죠, 여러분. 또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워크라우트를 만든 방법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야채를 넣고 이 야채를 발효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 우리 장 유익균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유익균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드셔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 냉장고에도 당연히 그 사워크라우트가 있어요. 사실 요거트는 항상 비치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남편이 아침에 다 먹고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냉장고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은요, 일단 사워크라우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만들어 먹는데 어렵지가 않아서 너무 바빠서 사왔고요. 그리고 여러분, 맞아요, 된장, 고추장 이런 것도 다 발효식품이죠. 이런 것도 가끔 드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있는 게 김치입니다. 김치 너무 먹고 싶은데 이것도 혼자 먹으면 남편이 입에서 김치 냄새 나고 해서 오늘은 그냥 요 사워크라우트만 먹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면 아무리 못해도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요,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 식품 드셔주시고, 특히 한국 분들이야 식사 한식 많이 드시니까 그럴 때마다 김치 잊지 말고 꼭꼭 챙겨서 드셔주세요. 네 번째는요, 이 장이 건강하다는 거는 또 배출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변비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되겠죠. 변비라 함은 우리 몸에 있는 독소라든지 음식 찌꺼기가 계속 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배출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장이 힘들어지고 또 우리가 또 변을 볼 때 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서랍에는 저의 비밀의 무기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바로 여러분 요거에 있습니다. 요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뚜껑을 열어볼게요. 이게 바로 그 차 전자피라는 거예요. 요게요, 질경이 씨앗의 껍질로 만든 거고요. 요거를 먹어주면 대변의 양이 늘어나서 변비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차 전자피를 섭취하는 방법은요, 일단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시기 30분 전에 공복 상태에서 테이블 스푼 있죠, 여러분. 테이블 스푼 한 가득을 해서 드셔주시고요. 바로 물 한 500ml 정도를 마셔주셔야 돼요. 이 물 섭취, 충분한 물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 차 전자피가 우리 장의 수분을 많이 뺏어가요. 그래서 충분히 마셔주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를 치료하려다가 오히려 변비가 생기거나 아니면 복통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드셔주시고, 나는 좀 변비가 심하다 하신 분들은 점심 식사를 하신 다음에 2시간 정도 있다가 또 한번 이 한 큰술을 드셔주시고 또 물을 그만큼 많이 섭취를 해주십니다. 약 500ml 정도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보통 물 한 잔 드시잖아요. 따뜻한 생수 드시면 바로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시면 너무 편하게 이 잔뇨감 없이 변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부피를 많이 늘린다고 했잖아요, 차 전자피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변을 볼 수 있나 하고 깜짝 놀라실 거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장을 사랑하자, 아니면 장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가 먹은 거를 잘 배출해서 다이어트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요즘에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나와요. 차전자피로 만든 거. 근데 제가 가격을 보니까 비쌉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매일매일 드시려면 정말 꽤나 우리 돈이 많이 나가요. 뭐하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쿠팡 가시면 이 차 전자피 구입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이게 가루로 돼서 평소에 먹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돈 많이 주고 먹는 것보다, 그리고 다른 인공색소 막 들어간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식품을 먹는 거를 훨씬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비 있으신 분들 오늘 당장 이 차 전자피 구입하셔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변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팁입니다. 이거는요, 식사를 하실 때 천천히 꼭꼭 충분하게 씹고 식사를 하시는 게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 우리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식사 시간도 막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음식을 음미하면서 꼭꼭 씹어서 먹는 게 아니라 막 대충 씹어서 꿀떡꿀떡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입에서 그렇게 열심히 씹어주지 않으시면요, 그만큼 우리 위가 힘들고요, 그리고 위에서 다 소화가 되지 않은 거가 장으로 가면 또 장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위와 장에 부담을 좀 덜 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소화가 더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꼭꼭꼭꼭꼭 씹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영양 흡수도 더 잘 되고요, 소화도 더 잘 되고, 위 건강, 장 건강 다 지키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총 5가지 알려드린 방법 있잖아요, 여러분. 장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의 유해균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술 안 마시고 설탕 덜 먹고 나쁜 지방 덜 먹고 등등 약 같은 것들요.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주셔야 여러분들의 장 건강을 정말 월등하게 빠르게 효과적으로 높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장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 전체의 건강까지 정말 부스터를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